안녕하세요. 책 읽는 헬레네입니다. 한국인의 4대 사망 원인으로 지목된 암, 심장질환, 폐렴, 뇌혈관 질환은 전체 사망 원인의 절반을 차지합니다. 특히 암의 경우 감염증형 암은 감소하고 생활습관형 암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왜 생활습관형 암이 증가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바로 당질을 과다 섭취하는 문화 때문인데요. 우리나라 성인 평균 전체 섭취 에너지의 60% 이상 탄수화물로 섭취하고 있으며 특히 65%가 탄수화물에 중독되어 당질을 과다 섭취하고 있습니다. 당질을 과다 섭취하는 것은 왜 나쁠까요? 그 이유는 혈당치를 낮추는 유일한 호르몬인 인슐린이 많이 분비될수록 체내 대사가 불안정해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인슐린은 혈당을 체지방으로 변환하고 중성지방의 분해를 막는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혈압이나 동맥경화가 악화되는데 인슐린이 관여하게 되며 혈관 상태가 나빠집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탄수화물의 경고입니다. 지은이 에비코지, 펴낸 곳은 인어북 라이프입니다. 이 책은 당질 제한식을 해야 하는 이유와 방법을 소개하고 식품별 당질의 양과 먹어도 좋은 식품, 피해야 할 식품을 알려줍니다. 세계 최고 당뇨병 명의인 저자 또한 20년 전에 당뇨병 진단을 받았는데요. 스스로 당뇨병 완치를 위해 당질 제한식을 개발했고 6개월 만에 극복하였습니다. 그 후로 지금까지 당질 제한식을 지속하며 건강한 몸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기 위해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암세포는 고혈당과 고인슐린을 좋아한다. 뉴욕의 메모리얼 슬로안 캐터링 암센터는 미국에서 손꼽히는 암 전문 병원입니다. 그곳의 센터장 겸 CEO인 크레이그 톰슨 박사는 한 강연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지방질은 많이 먹어도 암에 걸릴 위험은 크지 않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당질을 많이 먹으면 암에 걸릴 가능성이 현저히 높아진다는 점입니다. 단백질로 암이 생길 위험은 지방질과 당질의 중간 정도입니다. 암과 당질 제한에 관련된 연구 성과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으며 효과를 입증하는 논문이 다수 발표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당질 제한이 생활습관 병형 암을 예방하는 데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논문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간암, 췌장암, 식도암, 자궁암, 담낭암, 대장암, 유방암의 7가지 암은 비만과 관련이 있습니다. 비만은 생활습관에서 기인 암으로 이들 7가지 암은 생활습관 병형이라고 불립니다. 이러한 생활습관 병형 암의 원인으로 의심할 만한 요인이 고혈당과 고인슐린입니다. 고인슐린 혈증에 대해 캐나다의 사만다 박사는 2005년 미국 당뇨병 학회에서 체내 인슐린 농도가 높으면 암의 진행 속도나 사망률이 높아진다고 보고했습니다. 당질 제한으로 인간의 암 발생을 예방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과학적으로 입증한 논문은 아직 없지만 암의 특징으로 알려진 생리학적 사실에서 몇 가지 가설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먼저 고혈당이 암을 유발하는 이유는 활성산소 때문입니다. 혈당치가 높으면 체내에서 활성산소가 발생해 갖가지 나쁜 영향을 미치고 이로 말미암아 세포의 DNA가 손상된다는 논리입니다. 또한 고혈당 자체도 DNA를 손상시켜 암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동맥경화에는 지방질보다 당질 과다가 더 나쁘다. 당질 제한식은 당질을 줄이는 대신 단백질과 지방질을 늘리는 식사입니다. 지방질이란 쉽게 말해 기름입니다. 지금까지 널리 알려진 건강 정보에서는 식품 속 지방질을 만병의 근원으로 지목했습니다. 기름기가 많은 음식을 먹으면 몸속에 기름이 많아진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비만이나 당뇨병과 같은 생활습관병이 늘어나면서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받은 것이 식품 속 지방질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동물성 지방질을 나쁘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근래에 들어 과학적 연구가 진척되면서 음식의 지방질을 생활습관병과 연관짓는 발상은 잘못된 것임이 드러났습니다.
대표적인 근거는 2008년 권위 있는 의학 전문지 미국 의학협회 저널에 실린 논문입니다. 미국인 여성 5만 명을 대상으로 절반은 보통 식사, 절반은 지방을 줄인 식사를 하게 한 다음 그 경과를 8년간 추적한 연구입니다. 그 결과 저지방 식사를 한 집단과 보통 식사를 한 집단 사이에 심혈관 질환에 걸린 환자 수는 차이가 없었습니다. 저지방 식사를 한 집단에서 대장암이나 유방암 발병률이 더 낮지도 않았습니다. 콜레스테롤 수치도 차이가 없었습니다. 또한 동물성 지방이 해롭다는 상식도 틀렸다고 밝혀졌습니다. 2006년 11월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뉴 잉글랜드 의학 저널에 한 편의 논문이 실렸습니다. 이 논문은 지방질이 적은 식사와 많은 식사를 대조한 결과 관상동맥 질환 발병률에는 큰 차이가 없었으며 오히려 당질 섭취량이 늘어날수록 관상동맥 질환 위험이 중간 정도 이상으로 높아진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렇다면 왜 당질을 과다 섭취하면 체내 지방질 이상이 일어날까요? 그 이유는 인슐린 때문입니다. 당질을 섭취하면 반드시 혈당치가 올라가고 그만큼 인슐린도 더 많이 필요합니다. 이는 대사를 혼란시키고 체내 지방질 상태를 악화시킵니다. 반대로 말하면 당질을 적게 섭취할수록 필요한 인슐린의 양도 줄고 대사도 혼란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지방질 상태를 악화시키지 않아 동맥경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동맥경화는 식품 속 기름이 아니라 당질 과다로 악화됩니다. 비만에서 벗어나고 싶으면 지방이 아니라 당질을 줄여라. 당질 제한식은 비만 치료에 뛰어난 효과를 보입니다. 이는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입니다. 믿기지 않으실지도 모릅니다. 당질을 제한하면 지방을 많이 섭취하게 되는데 지방이란 쉽게 말해 기름입니다. 다음은 2008년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의학 학술지 중 하나인 뉴 잉글랜드 의학 저널에 발표된 논문입니다. 이 연구에서는 열량을 낮게 제한한 저지방식, 마찬가지로 열량을 제한한 지중해식 식단, 당질 제한식의 세 가지를 비교했습니다. 그 결과 당질 제한식이 열량 제한이 없는 약점을 가졌음에도 체중 감소 효과가 가장 높았습니다. 당질 제한식에는 체중을 줄이는 데 효과가 있는 4가지 이점이 있습니다. 첫째, 신체에 축적된 지방을 분해시킵니다. 둘째, 비만 호르몬인 인슐린 분비가 줄어듭니다. 셋째, 포도당 신생합성이라는 작용이 일어납니다. 넷째, 영양소마다 소화 흡수에 사용하는 에너지의 양이 다른 점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4가지 이점을 생각하면 당질 제한식이 비만 치료에 좋은 이유를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당질이 적어 지방이 연소하기 쉽고 비만 호르몬 분비도 줄어든다. 포도당 신생합성이나 식후대사가 활발해져 열량 소비가 많다. 과다 분비된 인슐린은 노화 호르몬. 건강한 사람도 당질을 과다 섭취하면 정상 범위 내일지라도 식후 혈당치가 상당히 올라갑니다. 이에 한 가지 더 경계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나친 인슐린 분비입니다. 인슐린은 혈당치를 낮추지만 과다 분비되면 비만을 촉진하고 몸 전체의 대사를 혼란시키는 호르몬으로 변합니다. 지나친 인슐린 분비가 초래하는 결과는 의학 연구를 통해 서서히 밝혀지고 있습니다. 로테르담 연구로 불리는 유명한 네덜란드 논문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당뇨병 치료 목적으로 인슐린 주사를 맞는 사람은 같은 당뇨병이라도 인슐린 주사를 맞지 않는 사람에 비해 약 2배, 당뇨병이 아닌 사람과 비교하면 무려 약 4배나 알츠하이머병에 걸리기 쉽다. 발암 위험도 1.9배나 높다. 그 외에도 혈액검사에서 고인슐린 혈증이 있는 경우 발암 위험이 더욱 높다는 과학적 근거가 있습니다. 당질을 과다 섭취하는 사람은 감염증에 약하다. 현대인에게 가장 흔한 질환 중 하나가 감기입니다. 당질 제한식을 실천하는 사람은 감기에 잘 걸리지 않습니다. 당질 제한식을 하자 감기, 인플루엔자 등 흔한 바이러스성 감염증에 잘 걸리지 않게 되었다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원래 당뇨병 환자는 감염증에 걸리기 쉽다고 알려져 있지만 당질 제한식을 실천하면
당뇨병 환자도 감염증에 강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당뇨병이 없는 사람도 대부분 감기에 잘 걸리지 않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당질 제한식으로 혈액순환이 원활해지고 몸의 면역력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극히 적은 당질을 섭취했던 시대의 이누이트족은 혈액순환이 아주 원활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반대로 당질이 지나치게 많은 식생활을 하게 되면 모든 면에서 감염증에 나쁜 영향을 끼칩니다. 당뇨병 환자가 당질을 섭취하면 당연히 고혈당이 되지만 당뇨병이 아닌 사람도 당질을 섭취하면 정상적인 범위라고는 해도 혈당이 높아지고 혈류가 다소 나빠지며 인슐린 분비량도 많아집니다. 즉, 체내 대사가 혼란을 일으킵니다. 혈류가 나빠지고 대사가 혼란스러워지면 자연 치유력이 떨어져 감기와 같은 감염증에 걸릴 가능성이 커집니다. 당질 섭취를 줄이면 살은 저절로 빠진다. 저는 당질 제한식이야말로 인류 본연의 식사에 가까우며 인류의 궁극적인 건강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인류가 탄생한 지 약 700만 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인간의 신체 기능은 진화를 거듭하여 현재에 이르렀습니다. 인류는 과연 언제부터 많은 양의 당질을 섭취하기 시작했을까요? 신석기 시대부터 곡물 재배를 시작했으니 기껏해야 약 10,000년 정도입니다. 인체의 신체가 그에 맞춰 진화하기에는 너무나 짧은 시간입니다. 특히 현대사회처럼 많은 사람들이 맵기, 백미나 흰 밀가루 같은 정제 탄수화물을 먹기 시작한 것은 고작 100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 인간의 몸에는 예기치 못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실제로 현대사회에서는 다양한 생활습관병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과다한 당질 섭취로 인간의 몸에 무리가 따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당질이 적은 식생활이 인간의 신체에 가장 잘 맞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바와 같이 당질 제한식은 다양한 생활습관병을 예방하고 개선합니다. 당질 제한식이 질병에 좋은 효과를 보이는 이유는 신체가 본래의 기능을 되찾기 때문입니다. 혈액순환이 원활해지고 혈당치 변동폭이 작아지면서 호르몬이 균형을 이루고 대사도 안정됩니다. 아울러 신경계가 안정되고 면역력이 정상으로 돌아가 자연 치유력도 향상됩니다. 이렇듯 신경, 면역, 내분비계의 세 가지 슈퍼 시스템이 본래의 기능을 회복하면서 인간의 몸도 본래의 형태로 돌아갑니다. 당질 제한식 실천법. 당질 제한식은 당질이 많이 함유된 식품을 피하는 식이요법입니다. 당뇨병 환자가 당질 제한식을 실행하면 혈당이 즉시 개선됩니다. 체중 감량 효과도 높아서 비만이 있는 당뇨병 환자뿐 아니라 대사증후군인 사람에게도 효과가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이 미용 목적으로 실천해도 효과가 있으며 건강에 해롭지도 않습니다. 기본 원리는 생리학적 사실에 근거합니다. 음식물에서 열량을 지닌 3대 영양소 중 혈당치를 상승시키는 물질은 당질 뿐입니다. 음식물 섭취 시 당질을 줄이면 혈당 조절 기능이 약한 당뇨병 환자도 혈당 상승을 미리 방지할 수 있습니다. 당질이 많이 포함된 음식에는 흰쌀밥과 빵, 면류 같은 전분을 주성분으로 한 식품과 설탕 등의 감미료가 있습니다. 이처럼 당질이 많이 함유된 식품을 가능한 한 피하고 당질 섭취를 줄이면 식사 직후에 혈당치가 크게 오르는 현상을 막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당질 제한식은 가능한 한 주식을 줄이고 감자, 고구마 같은 전분류와 설탕처럼 당질이 많은 식품을 되도록이면 먹지 않습니다. 대신에 지방과 단백질이 많은 반찬을 섭취합니다. 당질을 피하는 것 외에 다른 제한은 없으며 육류와 생선은 마음껏 먹어도 됩니다. 볶거나 튀긴 음식도 괜찮습니다. 극단적인 과식만 아니라면 실컷 먹어도 좋습니다. 평소 식생활에서 당질이 많은 식품은 한정되어 있으므로 주식 등의 일부 음식만 피해도 당질 제한식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열량 계산이 필요 없는 간단한 식이요법입니다. 대부분의 음식을 섭취할 수 있어서 기존의 열량 제한식에 좌절했던 사람도 지속적으로 실천하기 용이합니다.
당질이 적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식품. 육류에는 소고기, 닭고기, 돼지고기, 양고기, 그 밖에 육류 가공품들이 있습니다. 어패류에는 생선류, 조개류, 통조림, 올리브오일 첨가 통조림, 오징어, 새우, 게, 문어, 말린 생선류 등이 있습니다. 유제품은 치즈, 생크림, 버터가 있고 계란류에는 계란과 오리알이 있습니다. 콩류는 대두, 무조정 두유, 두부, 살짝 튀긴 두부, 유부, 비지, 낫또, 건주 유부가 있습니다. 채소류에는 파, 아스파라거스, 두릅, 삶은 풋콩, 아욱, 완두콩, 강낭콩, 무순, 순무, 콜리플라워, 양배추, 오이, 냉이, 유채나물, 샐러드용 양상추, 고추, 차조기, 쑥갓, 생강, 브로콜리, 토란 줄리기, 호박, 미나리, 샐러리, 무, 죽순, 치커리, 청경채, 토마토, 가지, 유채, 부추, 배추, 바질, 파슬리, 파프리카, 피망, 머위대, 어린잎 채소, 시금치, 콩나물, 쑥, 레디쉬, 고사리 등이 있습니다. 견과류에는 호박씨, 호두, 깨, 잣이 괜찮습니다. 버섯류에는 팽이버섯, 새송이버섯, 목이버섯, 송이버섯, 생표고버섯, 느타리버섯, 잎새버섯, 양송이버섯 등이 있습니다. 해류는 한천, 우무, 김, 톳, 미역류가 있습니다. 조미료는 소금, 간장, 식초, 마요네즈, 된장 등이 허용되며 과일은 아보카도가 가장 좋습니다. 당뇨병뿐만 아니라 당뇨 전 단계인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뭐든 과하면 몸에 좋지 않겠지만 특히 가공된 탄수화물은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남길 것입니다. 혹시 라면이나 빵, 과자에 중독적인 집착이 있으시다면 책을 직접 읽어보시고 당질 제한식을 시도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오늘도 끝까지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 다음에 또 만나요.